네, 이번에는 동시효과 특징주 탑5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 장성민 연구원 그리고 아펙스에셋 장봉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어떤 종목이 오늘장 두각을 보일지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위부터 확인하시죠. 정치 테마주 입성, 프리엠스, 이재명 효과. 프리엠스가 전일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에 묶이며 상승세를 강하게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빅3 안에 진입이 됐기 때문인데요. RN서치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지지도가 10.9%를 기록하면서 3주 전보다 2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현재 문재인,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지도 3위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러자 현재 프리엠스 회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중앙대학교 동문이다라는 점에서 함께 또 테마주로 묶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일장 강한 상승 탄력으로 마감됐는데 한번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엠스의 경우에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의 긴 횡보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10월 중순부터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하는 날이 나타나게 됐고요. 급락하는 날도 나오면서 변동폭이 다소 심화됐습니다. 그러다 전일장 정치 테마주라는 이러한 일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9,88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6.28%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 프리엠스 눈여겨봐도 될 만한 종목인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성민 연구원. 또 프리엠스가 이재명 시장 정치 테마주를 엮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정치 테마주요. 그동안 정치 테마주 중에서 그동안 이제 안철수, 문재인 테마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의 가장 다루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실적이나 경기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뉴스에 의해서 또한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테마주들을 다룰 때는 단기적인 정치 테마주들은 좀 주의가 필요로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지속성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좀 위험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어저께 단기적으로 이제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는 그동안 잠룡 중에 속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후보 밑에 있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과열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열 양상에 있다. 단기적으로 정치 테마주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또 한 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죠? 이 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4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애경 유아. 기업은 실적이 성적표다. 애경유아가 3분기 성적표를 잘 들고 왔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그리고 20%가량 증가한 각각 178억 원과 12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 바이오 디젤 및 고부가 부산물 부분에서 견조한 이익을 낸 것이 호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표, 숫자가 뒷받침되어 줄 테니 애경유아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법도 한데 최근의 차트 흐름 어땠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유아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갑작스러운 급락세를 연이어 맞았습니다. 8,310원까지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가격을 찍고 나서는 다시 조금씩 반등을 노려가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주종 장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전일장 성적표까지 들고 오며 13,400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3,350원에서 출발 준비 중에 있는데 장봉수 연구원, 애경유아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회사 자체는 원유를 원료로 해서
이제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등을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유가 자체가 배럴당 약 40달러 선을 유지하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이런 부분이 실적 호조세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제품 중에 무수프타산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PA라고 부르는데, 이제 중국 업체들도 만들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만드는데,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이 무수프탈산은 주로 이제 코쿠스나 타르와 같은 석탄 계열로 이제 만드는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경유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자일렌 계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석탄 계열을 만드는 PA 물질들은 이제 공장 가동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그 낮아지는 추세로 우리나라 공장들은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실적 물론 좋은데요. 올해 2분기 만에 작년 1년치의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고,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에서 40%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4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꾸준히 지속이 되는데요. 가소제 기술 수출에 대한 로열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재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성장세와 더불어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약 11,800원 이하 영역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11,800원의 가격 이하에서 중기적으로 투자 접근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염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타 운영 내가 맡는다. 세미콘 라이트 카지노 사업 진출. 세미콘라이트가 주식을 취득한 NHT 컨소시엄이 카지노 업체 마제스타의 최대 주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마제스타는 제주도 신라호텔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번 최대 주주 등극 소식에 세미콘라이트가 카지노 사업에서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 기대감이 전일장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요. 최근의 흐름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미콘라이트의 경우에는 지난 8월의 경우 다소 부진한 수치를 기록하다가 14,706원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 이후의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최근 이탈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6,960원에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전일장 이 한 번의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2.04%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세미콘라이트 이번 소식이 얼마만큼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장성민 연구원? 네. 자, 마제스타 M&A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참여 업체는 이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화천 국제 여행사가 한 50% 정도 참여를 하고요. 세미콘라이트가 25%, 그다음 제이스테판이 또 25%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3개사가 이번 M&A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동사가 참여하는 부분들은 그런 이제 지분 출자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역할은 카지노의 숙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골프, 물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동사의 사실 본질로 돌아가면 동사가 원래는 어떤 회사였냐면 IT 회사였죠. 그래서 LED 플리츠 최초로 개발해서 현재 매출의 99%가 이런 플리츠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IT 전문 업체가 이제 서비스 업체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동사가 신규 진출한다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어저께는 거의 상승, 그래서 상한가까지 거의 갔지만 막바지에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진출에 가는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하지만 동사의 일정을 보면 앞으로 카지노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할 때 그 내용으로 보면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나야 된다. 결국 주가는 결국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보고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어저께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컸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마지막 한 30분을 남겨놓고 급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는 양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로서 결국 상승은 마감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요. 아직 실정이 더 앞으로는 시간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반등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어나려면은 실적을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RCS 인수 필수 기술 보유 이론 삼성 덕 좀 보자. 삼성전자가 RCS 기술업체 뉴넷 캐나다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이론이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문자메시지 기술 RCS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 중에 있는 이루원이 함께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일장의 경우에도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냈는데 최근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론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초에 급등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5G 기술 개발 발표에 힘입어서 급등하며 6,114억 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면서 수익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는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과연 전일장의 상승세도 모두 다 장중에는 유지하지 못하고 장 마감 시에는 일정 부분의 상승세만 유지를 냈는데 오늘 장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현재 0.72%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는 이루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네, 장봉수 연구원, 이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신가요?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애매한 질문이네요. 일단은 이 종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RCS 기술이라는 것부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RCS는 Rich Communication 서비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문자 서비스, 즉 SMS 서비스에 더해서 멀티미디어나 고해상도 사진도 전송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서 쓰고 있는 그룹 채팅도 가능한 메신저 기술인데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그냥 단순히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 즉 SKT나 KT나 LG U+의 RCS 서버가 이미 구축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럼 관점에서 이 이루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LG U+에 LTE와 RCS 이 서버를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승을 보여줬고요. 유무선 통신 솔루션 업체인 네이블의 어제 상승도 같은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 자체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적자 전환을 했고 1분기 이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일단 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에 단기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700원 이하 영역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한 달 이내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도 참고 시에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이론의 경우에는 동시효과 구간에서 1.09%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확장세 쏠고 바이오 미국, 중국 모두 다 내 시장. 척추 임플란트의 미국 판매 본격 추진 소식에 쏠고바이오가 전일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쏠고바이오의 미국 법인인 퍼스트골드가 북미 척추학회에서 신제품을 공개했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후속 신제품의 경우에는 현재 FDA 등록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중국 CFDA의 경우에는 인상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현재 구간에서도 16%대 급등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 최근에 한번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는 잘 나갔다라고 말하기 전혀 어려운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밀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9일의 경우에는 809원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더 하락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전일장 이 소식이 들려오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강한 양봉 차트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0%대 급등 출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민 연구원, 쏠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어디까지도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지금 8월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매우 약화되어 있었는데요. 이 솔고 바이오는 한 4년 동안 지금 적자 기업이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운 주식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큰 호재가 하나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상한가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매출까지 어떻게 이어질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매우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매우 가벼운 종목이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에 목말라 있는 이런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호재로 인하여 급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갭상승을 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출과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 후에 또한 음봉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매매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매출 연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린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봉수 연구원, 앞서 이야기가 살짝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업황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투자자분들 또 분석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전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어떤 섹터였고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셨을 텐데요. 최근에 봤을 때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에 급락이 났는데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관점에서 봐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날 급락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하는 모습, 즉 순매도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줬다면 그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아래 가격권에서 하단 가격권에서 횡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구 어떤 R&D 분야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임상과 관련된 부분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요. 임상과 관련해서는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거나 거의 완료된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하단권에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긴 걸리겠지만 단기적인 급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어느 정도 꾸준히 보유하시면 지금 가격 아래에서는 꾸준히 아래까지 내려갈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R&D 기술 개발과 관련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또 임상 1상 이상이 아닌 임상 3상이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한다면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장성민 연구원이 또 투자자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도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환상을 보고 갈 수는 없고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적이 따라와주고 그다음에 R&D 쪽의 계획과 신약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일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받으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인데요. 어저께도 기사가 나왔죠. 어저께도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램시마가 이제는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얀센이 특허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가로막을 이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가림막이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고 유럽에서도 트룩시마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실적이 나오면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대장주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실적과 모든 것들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수급 쪽으로 봐도 지금 많이 밀려 있고 어저께 빨갛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도 지금 진입할 수 있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성민 연구원은 또 실적이라는 숫자를 확인해 보는 게 투자 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염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5가지 종목들 동시효과 특징주를 살펴봤는데 앞서 이재명 테마주 부각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프레임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9%대 급등을,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의 경우에는 1.9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온과 솔고바이오도 각각 1.09% 그리고 10.39% 빨간색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특징주 탑5 확인해봤습니다.